안녕하세요. 오늘 철의 노동자는 주는 대로 받을 것인가, 그리고 만도와는 너무 다른 H홀딩스 배당,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만도지부가 교섭 요구를 했습니다. 5월 9일, 그 다음에 5월 15일. 5월 9일 날 했더니 사측은 거부했죠. 연기를 요청한 거예요. 5월 9일은 너무 이르다. 탄호조도 아직 멀었고 보통은 상견례 정도는 비슷한 시기에 했다, 이런 거죠. 15일로 요구를 했더니만 아예 날짜를 딱 박았습니다. 6월 12일로 하자. 이 정도 돼야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사측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형식은 개별 교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를 차지하는 만도노조 중심으로 교섭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사측을 상대로 한 최전선에서 발로 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올해 교섭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 근본적 질문을 던질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주는 대로 받을 것인가입니다. 좀 도발적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사실 많이 굳어졌습니다. 과거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 통상임금 시즌 1 때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서 사측이 한 말이 있죠. 헌법 소원을 해서라도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굴복하지 않겠다. 그냥 합의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측은 2019년에 이 고법 분위기가 많이, 고법에서 지기도 했고 2017년에 고법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때 졌고 2019년쯤 되니까 점점 어려워졌다는 것을 감지했을 겁니다. 결국 통상임금에 대해서 합의하자, 이랬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법의 80% 수준으로 합의했죠. 이때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법에서 사측이 지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합의했는데 그때 수준이 85%를 기억합니다. 이만큼 사측은 자기 뜻대로 했던 겁니다. 노동조합 요구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견을 내본 적이 없어요. 직장 폐쇄 이후에 결국 주는 대로 받으라라고 사측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교섭 때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2019년 얘기로 돌아와서 이 80% 합의는 사측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그 전에 합의는 대법 합의에 따르겠다라는 것이고 2020년 대법 합의가 나오죠. 대법 판결이 나옵니다. 6월에 사측의 상고는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2019년 7월 말에 합의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대법 결정이 난 거거든요. 20%를 사실 삭감한 겁니다. 마치 점쟁이처럼 정확히 예측한 거죠. 사측은 올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그 문제도 통상임금 시즌 1처럼 달콤한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주는 대로 받으라는 사측에 대해서 눈 뜨고 코 베일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불리한 조건일 때도 합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것이야말로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가슴에 묻어야 돼, 품어야 될 형광봉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만도와는 너무 달랐던 HL 홀딩스 배당, 이 정몽원 회장에 대한 정도 경영, 투명 경영 이야기입니다. 연이어서 제기하고 있죠. 이 한라그룹 차원의 경영 형태는 언론을 통해서 노동조합에 알려집니다. 그 언론 통해서 알려지니까 투명하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정도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엇갈린 배당 정책의 대명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도, 투명 이런 경영에 대해서는 정몽원 회장의 선언을 통해서
알아왔고요. 직원 교육에서도 강사는 투명 경영, 정도 경영 이런 것들이 그냥 경영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경영권 또 경영에 관한 어떠한 권한을 주어지지도 않고 직원들도 해야 된다. 이러면서 하는 예가요. 손 씻을 때 화장실에서 손 씻을 때 그 휴지를 한 장만 쓰자. 이것도 정도 경영이래요. 한 장만 쓰자. 손을 탈탈 털고 세면대에 탈탈 털고 하면 한 장만 써도 충분하다. 이런 엉뚱한 얘기도 해왔습니다.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정도 경영을 들었는데 이 한라홀딩스 배당에서 이 정도 경영이라는 신념, 가치 이런 것들은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2017년 한라홀딩스와 만도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죠. 그래서 2016년 그 만도의 주당 그 배당금은 5,000원이었답니다. 그랬는데 2017년에는 1,000원으로 줄었던 거예요. 역으로 한라홀딩스는 2016년 더 좋았을 때가 1,250원. 근데 주당 배당금이 2017년 더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1,350원을 늘었던 겁니다. 이건 왜일까요? 정몽원 회장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겁니다. 이때 배당금이 싹 올라갑니다. 34억, 그래서 50억. 요게 2018년, 그 전에까지 17년. 그러니까 17년도 이미 오른 거예요. 이때 34억이었으니까 그 전에는 뭐 이거보다 적었겠죠. 그러다가 2018년에 드디어 50억 그룹에 가입하게 되는 겁니다. 배당으로만. 대선이 한창이죠. 지난 주말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이가 총감독을 했고 출연 한덕수, 김문수, 권영세, 권성동이 출연을 해가지고 재밌는 총극을 벌였습니다. 파면당한 윤석열을 옹호할 때 알아봤지만 국민의힘은 정당도 아니죠.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김문수를 정해놓고 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를 한덕수로 갈아치우는 짓을 한 겁니다. 이 정당 사상 유례 없이 김문수를 후보에서 퇴출시키고 야밤에 1시간 만에 2시간 공고기간 동안에 한덕수가 32종의 서류를 다 챙겨 넣어서 대선 후보로 교체 시도를 했던 겁니다. 당원들에 의해서 무산됐습니다. 이게 이제 거짓말 등급을 말씀드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는요. TV 토론하면서 이 실시간 팩트 체크가 언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거짓말의 단계를 6단계로 구분을 한답니다. 진실일 경우는 이제 진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제 반만 진실, 요건 이제 진실에 해당하니까 빼고 거의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로 구별한다는 거죠. 트럼프 예를 들면은 1024개 발언 중에 요 얼마 전 선거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얼마 전 선거에서 새빨간 거짓말이 약 19%, 20%에 육박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 대선에서 허위 사실 문제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 전원합의체에 도를 넘는 판결이 있었죠. 아주 짧은 시간에 소집해서 약 9일 만에 고법의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참 비교됩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그래서 정몽원 회장이 강조하는 정도 경영은 위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짓말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할까?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